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금요일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들의 정치 분야 공약을 점검해봤습니다. MBC 경남이 어제 2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2019 통영국제음악제가 오늘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운명을 주제로 세계적인 거장들의 클래식 향연이 펼쳐집니다.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에 벚꽃들이 하루가 다르게 활짝 피고 있습니다. 하동 화개장터 벚꽃축제를 시작으로 경남 곳곳에서 벚꽃축제가 차례로 열리고 있습니다.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해봤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각 후보들의 정치 분야 공약입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는 집권 여당의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고 야합 정치 행태를 바로잡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치의 이념도, 정치 철학도, 사상도, 철학도 다 틀리는 사람들이 이게 선거공약적으로 당선을 위해서 이게 야합하는 것은 정말 이거 청산해야 됩니다.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다당제를 정착하고 연정과 협치의 국회를 약속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 민심 왜곡의 결과를 낳습니다. 정치개혁의 시작은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와 공수처를 도입해 권력형 비리를 막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학의 성폭력 사건, 또 강원랜드 KT 취업 비리 사건으로 얼마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공수처를 도입해서. 민중당 손석형 후보는 공수처를 설치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첫 수사 대상으로 고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공수처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하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벽하게 가져가는 기능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대한애국당 진순정 후보는 블랙리스트 특검과 태블릿 PC에 대한 특검으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내세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 불법 사기 탄핵의 도화선이 된 JTBC, 태블릿 PC에 대한 특검 발의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무소속 김종서 후보는 국민 공유 기업과 대기업 주식 매입으로 모든 국민에게 매년 1,200만 원 지급을 공약했습니다. 국가예산 절약 1,600조 원이 넘는 각종 연금 기금, 국채 등으로 모든 대기업 주식을 사서 국민 공유 기업으로 만들고. 정치 분야 공약은 현재 정치 상황과 각 정당의 전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후보들이 제시한 정치 공약은 내년 총선까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3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창원을 찾아 민주당과 정의당 단일 후보인 정의당 여영국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창원 상남시장 사거리에서 정의당과 공동 유세에 나선 이 대표는 여영국 후보의 주요 공약들을 소개하면서 민주당이 정의당과 함께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창원과 통영, 고성을 방문한 이 대표가 4.3 보선 유세 현장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4.3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창원을 찾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강기훈 후보 지원 유세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경제 폭정을 이제 마감해야 한다며 강 후보와 함께 창원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황 대표는 또 이번 보궐선거는 두석이긴 하지만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이번에 승리하고 그 여세를 몰아 총선 승리, 대선 승리까지 나가야 한다고 지지를 당부했으며 오전에는 고성 배둔장, 통영 한산도를 찾아 정점식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MBC 경남이 어제 2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창원시 성산구는 권민호, 여영국 후보의 단일화 효과가 나타난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지난 열흘 동안 공약 등 달라진 게 없는데 단일화 이후
여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15.8%포인트 올라서 오차범위 밖에서 강 후보를 앞질렀기 때문입니다. 지지하는 후보와는 별개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로 역시 여 후보가 강 후보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더 높았습니다. 유권자들이 보는 선거 판세도 단일화 이후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사퇴한 권민호 후보 지지표 대다수가 여 후보로 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단일화 후에 진보 표심이 일부 여 후보 쪽으로 쏠리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일화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당 지지층의 투표 의향이 가장 높고 적극 투표층에서 두 후보 격차는 오차 범위 안으로 줄어든다는 점 등을 볼 때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통영시 고성군에선 여론조사상 양문석 후보와 정점식 후보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는지 물었는데 정 후보 지지층은 가장 공고했습니다. 그러나 후보 선택 기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능력이 가장 높았는데 이른바 정책 수단을 가진 여권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선거 기간 선거 전략에 따라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창원 성산 통영 고성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투표가 치러지는 두 지역구에 36개 읍면동에 한 곳씩 사전투표소가 설치됐으며 내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어느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든 투표가 가능합니다. 한편 창원 성산구에 출마한 후보 중 4명의 후보가 오늘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2019 통영국제음악제가 어제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운명을 주제로 세계적인 거장들의 클래식 향연이 펼쳐집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우리에게 운명으로 잘 알려진 베토벤 교향곡 5번이 무대를 가득 채웁니다. 스위스 루첸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개막 공연에 앞서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스쿨 콘서트입니다. Together with the Lucerne Symphony Orchestra, we are going to perform the most famous symphony at all, Beethoven Fifth Symphony. 통영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희상을 기리는 통영국제음악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특히 올해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운명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윤희상의 수제자인 도시 호소카의 오페라 바다에서 온 여인과 첼리스트 안토니오 아니글로 창작단의 공연도 무대에 오릅니다. 또 피아니스트 베조드 압둘라이 모프와 소프라노 서예리 등 올해도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대거 통영을 찾습니다. 특히 클래식 저면악대를 위해 청소년을 겨냥한 클래식 공연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로스 로메로스 3회의 스쿨 콘서트가 음악당에서 진행이 되고요. 거장 첼리스트인 미샤 마이스키가 통영 근교의 욕지도를 찾아 욕지도 학생들만을 위한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시내 곳곳에서 열리는 100여 차례의 프렌지 공연은 화창한 봄 날씨와 어울려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에 거리마다 벚꽃들이 하루가 다르게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하동 화개장터 벚꽃축제를 시작으로 경남 곳곳에서 벚꽃축제가 차례로 열리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 세상이 연분홍빛 벚꽃으로 물들었습니다.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십리길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벚꽃으로 뒤덮였습니다. 올해 벚꽃은 포근한 날씨에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빨리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습니다. 화개장터 벚꽃길의 자랑은 벚꽃 터널. 여기는 그 나무들이 그 벚꽃들이 터널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그 벚꽃 뭐 공원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관광객들은 벚꽃길을 따라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나, 둘, 셋. 꽃바람을 맞으며 달릴 수 있는 벚꽃길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즐겨 찾는 라이딩 코스입니다. 밤에 야경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밤에도 매년 오는데
낮에는 자전거 타고는 올해 처음으로 와봤는데 낮에도 정말 좋네요. 화개장터 심리벚꽃길은 사랑하는 사람이 꽃길을 걸으면 결혼에 성공한다고 혼례길로도 불립니다. 저녁에는 화개 심리벚꽃길에서 활짝 핀 벚꽃과 경관 조명이 어우러진 야경을 즐기는 달빛 레이스도 펼쳐집니다. 화개장터 벚꽃축제와 함께 경남 지역 벚꽃축제들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남해군 설천 왕지마을과 사천 선진이성, 통영 봉수골, 양산 물금에서 벚꽃축제가 개최되고 진주 공군교육사령부는 이틀 동안 부대 내 벚꽃길을 전면 개방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는 제57회 진해 군항제가 열리고 다음 달 7일 합천에서는 만여 명이 참가하는 벚꽃 마라톤 대회도 열립니다. 봄바람을 타고 흩날리는 벚꽃들의 향연 속에 남녘의 봄이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처음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이 경남을 찾았습니다.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현지 마케팅이 이룬 첫 결실인데 지속적인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선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사천 바다 케이블카에 오릅니다. 중국에서도 접하기 힘든 바다와 섬, 산을 연결하는 케이블카는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온 관광객 14명으로 우리나라를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경남은 모두 처음입니다. 4박 5일 일정으로 창원국제사격장, 하동 쌍계사, 통영중앙시장, 거제 바람의 언덕과 외도 등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这里呢就是感觉特别的舒服，特别的美。饮食方面，我一向特别喜欢吃韩国的食物，所以说也没有什么吃不惯，就吃的特别的好吃。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경남을 찾은 첫 중국인 단체 관광객으로 경상남도는 산동 사무소를 활용해 중국 여행사 3곳과 단체 관광객 경남 유치 협력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경상남도의 이런 마케팅 활동으로 지난 2월부터 대만 관광객 248명이 14차례에 걸쳐 경남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주력 시장인 중국, 일본, 미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도약 시장인 베트남, 대만 시장을 공략하여 하지만 숙박지 인근에 쇼핑과 유흥을 할 곳이 없고 동선이 다소 긴 것도 보완할 점입니다. 쇼핑을 하기 위해서 부산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좋기는 경상남도에 현지에 면접점이 있으면 그건 필수 코스잖아요. 중국 사람 무조건 쇼핑을 하거든요. 특히 중국 네티즌들에게 경남의 관광지와 먹거리, 쇼핑 문화를 소개하는 구체적인 홍보 전략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 의령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는 이 군수의 기부 행위 금지 위반 혐의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3월 의령의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식비를 지불하는 등 각종 모임에서 식비 76만 원을 대신 지불하고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 400장가량을 선거 구민에게 나눠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경남 국회의원 14명 가운데 10명이 재산이 늘었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재산 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4억 8천만 원 늘어 도내 의원 가운데 최고인 62억 8천여만 원을 기록했고 이어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이 2억 9천만 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2억 6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재산이 1억 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7명이었고 감소한 의원은 4명이었습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창원역 인근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와 관련해 합동수사팀을 꾸려 달아난 운전자 31살 김모 씨를 쫓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김 씨는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리기사 2명을 잇따라 들이받고 차량을 현장에 버린 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오늘 마산 로봇랜드 테마파크 지역 주민 우선 채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오는 7월에 개장하는 마산 로봇랜드 테마파크 신규 직원 채용 때 경남 로봇랜드 재단과 경남 마산 로봇랜드는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고 도와 창원시는 구인 구직 알선을 지원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늘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새 대표이사로 이성근 부사장을 선임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대우조선공업에 입사해 선박해양연구소장과 미래연구소장, 기술총괄 등을 역임했습니다. 거제시 의회가 대우조선해양 매각협상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기업 인수합병에는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과당 경쟁을 줄여 선가를 높이자는 것 말고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졸속 매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율경영체제는 분야별 통폐합으로 귀결되고 고용보장과 기자재, 거래선 유지 약속도 경쟁력을 이유로 지켜지지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도민들을 상대로 혁신도시 애칭을 공모한 결과 경남 다운시티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다운시티는 좋은 일과 행운이 다 들어온다는 뜻으로 도는 주민과 공공기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이같이 선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는 앞으로 대외 홍보와 주요 행사 때 경남 다운시티라는 애칭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